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투와 전쟁을 수행하는 부분 대단히 인상적인데 이제 적을 속이는 겁니다. 적을 속여 가지고 비행기를 진짜 여러분들 대서양을 건너는데 마치 태평양을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 겁니다. 미끼는 서쪽으로 던지고 진짜를 동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중요한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아주 작은 부분에 적을 기만하는 며칠 동안 그리고 작전 당일까지 끊임없이 적의 시선을 돌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2주 이내에 최대 2주 이내라는 것은 내일도 결정할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최대 2주니까 시간이 좀 걸릴 모양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전투 당일날도 그 전날도 시선을 돌리기 위해 가지고 진짜 비행기는 미주리 화이트맨 공군 기지에서 출격을 해가지고 동쪽으로 가서 대서양을 건너는데 마치 여러분들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를 경유해 가지고 괌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이 적을 속이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적을 속이는 거니까 이번 작전은 B2 스필릿 스텔스 비행기를 이용한 초대형 벙커버스터와 함께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미국 잠수함이 공격에 합류하는 그런 작전이었고 그러니까 미 해군과 공군이 합동작전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격 여부를 결정하는데 최대 2주가 걸릴 것이라고 연막을 친 겁니다. 최대 2주니까 뭐 1시간 후에 때릴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앵클링 이펙트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초기 정보가 중요하거든요. 초기 2주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니까 시간이 더 걸리겠다. 오늘 여기에 러브올림님 데코이가 미끼죠. 미끼 전략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인도 태평양 쪽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군함이 출항한다. 구충함이 간다. 뭐 니미츠호가 여러분들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 가지고 중동을 향했다. 이런 뉴스를 계속 여러분들 지난 2, 3일 동안 흘렸고 저도 이걸 열심히 이런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US 비서는 이미 홍해 지역에 있고 그다음에 니미츠를 이게 다 제가 지금 와서 보면은 전부가 다 데코이 전략인 거죠. 미끼 전략을 써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거를 이제 영어 표현으로 디버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뭐합니다. 시선을 돌리는 그러니까 대서양 쪽으로 가는 것은 속이기가 쉽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가지고 유럽 공군 기지를 경용하는 공중급유기를 30대 정도 보냈다는 그런 보도가 한 2, 3일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대서양을 건너는 것은 그게 이번에 B2기를 여러분들 출격할 때도 대서양을 건너는 공중급유기 차원으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유징 탱크 루트 공중급유기 루트를 사용한 겁니다. 왜냐하면 Flow of Tracking Effort 계속 그런 사설 기관들에서 미 공군기의 여러분들 루트를 추격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 피해가기 위해 가지고 탱크 루트 대형 공중급유기가 날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정보를 계속 공개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본 거죠. 그렇게 보고 B2 폭격기는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서쪽으로 비행하는 대신에 태평양 쪽입니다. 괌 그다음에 인도양에 있던 뭐 디에고 가르시안 가는데 대신 유조선 경로 유조선이라는 것은 공중급유기 경로를 이용해서 추적 작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연막 작전을 펼깁니다. 번역은 전환이지만 연막 작전의 일부였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 공군 공중급유기가 KC-135가 보잉사 제품인데 스트라토 탱커 그다음에 KC-46 페가수스 두 개가 여러분들 페가수스가 여러분 좀 최신형이고 스트라토 탱크는 굉장히 구형인 뭐 730대 정도를 미국이 갖고 있는 겁니다. 한 대당 항공유를 20만 파운드를 탑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유럽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다 이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공중거북이 30대를 유럽 공군기지로 이렇게 보냈다. 이게 2, 3일 정도 보도거든요. 이 경로를 이용한 겁니다.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게. 그리고 이러면 어제만 방송하더라도 B2가 움직였다는 내용을 제가 어제 방송에서 내보냈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 월스트리트저널 이름들 포격 전에 탑 뉴스거든요. 미국이 B2 폭격기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포격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여러분들 이게 어제 여러분들 포격이 떨어지기 전에 톱 뉴스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 비행기들을 다 어디로 보냅니까? 태평양으로 가는 것처럼 보냈거든요. 태평양으로. 이 큰 비행기가 이런 태평양으로 가는 것으로 이 거대한 비행기가 이런 폭탄을 12발을 때린 겁니다. 12발.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폭탄을 때린 겁니다. 60m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B2 스필릿이 MOP Massive Ordnance Penetrated GPU-57을 이 폭탄을 뭐 6발 정도면 충분할 건데 12발 정도를 때린 겁니다. 12발을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를 떠나서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거쳐서 인도양의 디에르 가르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실제로 이렇게 움직였고 6대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지금 이런 비행기 B2 20대 가운데서 이번 전투에 7대를 쓰고 나머지 6대를 여러분들 괌으로 보내는 작전을 편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미주리 화이트맨 공군기지 있고 데코이 전략을 쓴 겁니다. 데코이 전략을 미끼 전략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괌과 디에르 가르시아 인도양 가운데 있는 디에르 가르시아를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보시죠. 디에르 가르시아를 가는 것처럼 디에르 가르시아를 가기 위해 가지고 괌을 거치구나.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진짜 비행기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항로가 다 추적이 된 겁니다. KC-135가 떴고 KC-135가 공중거북이가 떴는데 누구하고 함께 쌍을 이루는가 하니까 스텔스기 B2하고 함께 간다. 이런 비행기들 이게 이름 다 뜬 겁니다. 이게 떠가지고 이렇게 이름 난리법석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괌에 있는 앤더슨 에어포스 베이스에 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시선을 돌려놓고 진짜 여러분 어디로 보냈는가 하니까 이렇게 이러면 전부 다 비행기가 태평양을 6대가 날아가는 걸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진짜는 뭐죠? 대생활 건너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참 군인들이 그리고 이제 어떻든 간에 만일에 이란이 보복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더 때릴 의사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아직 정권을 교체하거나 그런 부분 의향은 없다. 이런 부분을 대통령이 어제 이제 밝힌 거죠. 여기 이제 CNN이 정확하게 보도했네요. 가장 정확한 보도가 한 1시간 후에 나옵니다. CNN이 12발을 쐈다. 6발이 아니고 팍슨스의 헤네시 여러분들 표현대로 6발이 아니고 12발을 쐈다. 12발. 6대에 정확하게 나오네요. 6대의 B2 스필리티 폭격기가 12발의 GPU-57 벙커버스트를 포도 위에 터뜨렸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일요일 날 오전에 합참 공군 장군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더 정확하게 125대가 전쟁에 참여했고 벙커버스트는 모두 14발을 쐈고 그다음 스텔스 폭격기는 모두 7대가 동원이 됐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여기 뭐 잘못됐네요. 여기 14발입니다. 12발이 아니고 14발. 그리고 순수한 B2 스텔스 비행기는 7대 나머지 이제 스텔스 비행기를 호위하게 한 그런 폭격기를 다 포함해 가지고 14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네요. 이것도 14발입니다. 아무튼 간에 볼드 대담하고 비전이 있는 그런 리더십을 이번에 발휘했다. 대담한 게 중요하죠. 볼드. 작전도 이런 창의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태평양으로 다 시선을 돌려놓고 대서양을 건너도록 하는 것도 멋진 여러분들 작전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테헤란은 미주리주의 미국 중부에서 비행기가 하룻밤 사이 18시간 비행을 한 겁니다. 완전히 탐지되지 않고 가장 민감한 3곳 이상을 비행한 현실을 계산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 폭탄이 날아온지 모를 정도로 폭탄을 두드리게 맞는 겁니다. 우리는 핵 능력을 파괴할 수 있었고 폭격기에 타고 있던 우리의 청년들은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상공에
진입한 미국의 B2 스텔스기하고 폭격기들이 미사일 한 방울은 맞지 않고 다 귀환을 했으니까 18시간 동안 전혀 몰랐던 겁니다. 18시간 동안 비행을 해가지고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여러 나라 이름 영공을 통과해가지고 이란 영공의 이름 18시간 비행하는 동안 아무것도 이런 감지를 못했던 겁니다. 조인트 칩이니까 합동참모총장 같아요. 개인 참모총장 이런 이제 차트를 이용해 가지고 데코이 밤브 그러니까 미끼 항공기가 태평양 웨스트로 향하고 그리고 리얼 밤브 진짜 비행기가 이스트 대서양을 건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도를 대개 태평양 전투기 대응 사격이 없었습니다. 미끼 폭격 전투기 대응 사격이 없었습니다. 미끼 폭격기는 서쪽 태평양으로 날아가고 실제 폭격기는 동쪽 대서양으로 날아가는 완전한 놀라움을 발휘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일요일 날 오전에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에 이건 이제 이런 작업들이 이제 국방장관하고 합동본부 참모총장 그런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